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60대 어머니가 보내주신 이 편지를 읽으며 저도 몇 번이나 소름이 돋았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을 맞은 평범했던 주부입니다. 이런 글을 어디에 털어놓아야 할지 몇 달을 망설였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천장만 바라보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제 인생 60여 년 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첫 번째 충격, 너무나 완벽했던 사위. 3년 전 제 딸 수진이가 한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문을 열고 들어선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키 185cm의 훤칠한 체격에 얼굴은 마치 배우 같았습니다. 정갈한 정장 차림의 손에는 고급 꽃다발과 한우 선물 세트까지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딸을 사랑하는 김민호라고 합니다. 그의 인사는 완벽했습니다. 90도로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서 교양과 예의가 느껴졌죠. 대화를 나누어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 과장으로 재직 중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살고 있다며 그래서 더욱 가족의 소중함을 안다고 말했죠. 어머님, 저는 수진이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가장 아끼는 어머님께도 진심으로 효도하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까지 미리 알아와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든 된장찌개를 먹으며 어머님 손맛이 정말 최고네요.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라고 눈시울을 붉히기까지 했어요. 딸아이는 그런 민호의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엄마 어때? 정말 좋은 사람이지? 저 역시 마음이 놓였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좋은 남편감을 만났구나. 점점 깊어지는 관심, 그리고 첫 번째 이상한 신호. 그 이후로 민호는 정말 완벽한 예비 사위였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집에 들러 안부를 물었고 제가 조금이라도 아프다고 하면 약국에서 비타민까지 사다 주었습니다. 명절 때는 딸보다 먼저 와서 차례상 준비를 도왔고 제사 지내는 모습도 경건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실 텐데 부족한 제가 대신 절이라도 올려야죠. 시장 보러 갈 때면 꼭 따라와서 무거운 것들을 들어주었고 집안에 전구라도 나가면 즉시 달려와 교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모든 관심이 조금씩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상함을 느낀 건 6개월 전이었습니다. 제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민호가 번개처럼 달려와 저를 붙잡아 주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 순간 그의 팔에 안긴 저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심장박동이 너무 빨랐어요. 단순히 놀라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종류의 흥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주친 그의 눈빛. 그건 결코 사위가 장모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강렬하고 뜨거웠어요. 마치 연인을 보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아니겠지.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민호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신호, 지나친 관심의 정체. 며칠 뒤 더욱 확실한 신호가 왔습니다. 딸이 친구들과 여행을 간 주말이었어요. 저 혼자 집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어요. 어머님, 수진이가 없어서 심심하실까 봐왔어요. 맛있는 케이크도 사왔고요. 딸이 없는데 굳이 왜 왔을까 의아했지만 워낙 효성스러운 사람이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민호의 행동은 평소와 달랐어요. 제 옆에 계속 가까이 앉으려 하고 차를 대접하면 제 손을 살짝 건드리며 어머님 손이 참 고우시네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제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봤는데 민호가 제 화장대를 뒤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호야, 뭐하니? 깜짝 놀란 그는 얼른 뒤를 돌며 말했습니다. 아, 어머님. 딸이 여기서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찾아드리려고요. 그럴듯한 핑계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딸에게 나중에 물어보니 반지 잃어버린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신호 지나친 질문들. 그 이후로 민호는 제게 이상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 집은 언제부터 살고 계셨나요? 혹시 오래된 사진이나 서류 같은 거 많이 보관하고 계세요? 보험은 어떻게 들어두셨어요? 처음엔 단순히 가족사에 관심이 많은 거라 생각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당연할 수도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질문이 점점 구체적이고 집요해졌습니다. 어머님 통장은 어느 은행에 있으세요? 집 등기부등본은 어디에 보관하고 계세요? 혹시 아버님이 다른 여자분과 만난 적이 있나요? 마지막 질문에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호야, 그게 무슨 말이니? 아, 죄송해요. 그냥 아버님이 어떤 분이셨나 궁금해서요. 그의 눈빛이 한순간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어요. 그 찰나의 변화를 놓치지 않은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네 번째 신호 밤중의 방문자. 가장 충격적인 일은 한 달 전에 일어났습니다. 딸이 야근으로 늦는다고 연락한 밤이었어요.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2시쯤 집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이 들어왔나? 살그머니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민호가 거실 서랍을 뒤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민호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깜짝 놀란 민호는 손전등을 떨어뜨리며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수진이가 중요한 서류를 찾는다고 해서. 새벽에? 그것도 몰래? 죄송해요. 낮에는 어머님께 폐를 끼칠까봐. 말이 안 되는 핑계였어요. 딸에게 확인해보니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완벽했던 사위가 점점 이상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다섯 번째 신호 금씨의 충격적인 제보. 일주일 전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옛 동네 친구 금씨가 저에게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당신 사위, 이름이 뭐라고 했지? 김민호요. 왜요? 혹시 어머니 성함이 뭔지 아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그걸 왜 물어보세요? 금씨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오래된 사진 하나를 보여줬어요. 흐릿하지만 허름한 아파트 복도에서 한 여자가 울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남자의 뒷모습. 이 사진. 몇 년 전에 찍힌 건데요. 이 집에서 사건이 있었어요. 남편이 부인을 심하게 때리고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인은 며칠 뒤에. 금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남자의 옆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어요. 혹시 이 남자가 김민호와 관련이 있을까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여자분 아들이 김민호라는 이름이었다고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우리 민호가? 여섯 번째 신호 도어락 비밀번호. 집으로 돌아온 저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수진아, 민호가 우리 집 도어락 비밀번호 알고 있니? 응, 왜? 아, 맞다. 며칠 전에 비밀번호 바꾸자고 하더라. 이상하지 않아? 저는 즉시 스마트폰으로 도어락 출입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딸이 회사에 간 낮 시간대에 민호가 여러 번 집에 들어왔다 나간 기록이 있었어요. 그것도 20분, 30분씩 머물렀다가 나가는 패턴이었죠. 수진아, 민호가 너 없는 시간에 집에 들어온 적이 있어. 네. 그럴 리가요. 왜 들어와요? 딸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민호는 도대체 왜 저 혼자 있는 집에 몰래 들어온 걸까요? 일곱 번째 신호 시선의 변화. 가장 결정적인 건 며칠 전이었습니다. 딸이 친구 결혼식에 간 토요일 오후, 저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갑자기 뒤에서 기척이 느껴져 돌아보니 민호가 서 있었어요. 어머님.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죠. 민호야, 언제 왔니? 수진이는 결혼식 갔는데. 알고 있어요. 어머님. 저 오늘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 왔어요. 그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너무나 진지하고 절망적이기까지 했죠. 무슨 말? 어머님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에게서 온 전화였죠. 응, 수진아. 응, 엄마 집에 있어. 응, 알았어.
전화를 끊은 민호는 다시 저를 바라봤지만 아까의 분위기는 사라져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가 하려던 말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걸까요? 완벽했던 사위 민호.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금씨가 보여준 그 사진 속 남자와 민호의 관계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 민호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민호야, 너에게 물어볼 게 있어. 하지만 그 순간 민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사실, 어머님, 저는 사실 어머님을 사랑합니다.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어머님을 사랑합니다. 수진이가 아니라 어머님을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제 사위가 저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미쳤니?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담담했어요. 처음부터였어요. 수진이를 통해 어머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저는 어머님만 보였어요. 그럼 우리 딸은 뭐야? 너는 내 딸과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잖아. 수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는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 없어요. 어머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나요? 너는 정말 미친놈이야. 당장 나가. 다시는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 하지만 민호는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제발 들어주세요. 저는 정말 어머님을 사랑해요. 어머님만 있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일어나. 당장 일어나서 나가라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를 밀쳤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충격 딸의 반응.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딸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나 일찍 끝나서. 민호 오빠? 왜 무릎 꿇고 있어? 수진이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저는 급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민호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딸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민호가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나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겠어. 무슨 거짓말? 오빠 무슨 일이야? 나 사실 내 엄마를 사랑해. 그 순간 수진이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어요. 뭐라고? 미안해, 수진아. 하지만 이게 내 진심이야. 수진이는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나한테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했잖아. 그건 어머님에게 다가가기 위한 방법이었어. 방법이라고?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즉시 딸을 안았습니다. 수진아, 괜찮다. 엄마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수진이는 저를 밀어냈어요. 엄마는 뭐야? 엄마도 오빠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야? 아니야. 나도 오늘 처음 들었어. 그럼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수진이는 민호를 바라보며 절규했어요. 내가 사랑했던 3년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수진아.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수진이는 민호의 뺨을 때렸어요. 그리고 울면서 방으로 뛰어들어갔죠. 세 번째 충격 민호의 집요한 추구. 수진이가 방에 들어간 후 민호는 저에게 다시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솔직해졌어요. 저는 어머님을 포기할 수 없어요. 미친 소리 하지 마. 너는 내 사위야. 딸의 약혼자라고. 이제 아니에요. 저는 어머님의 남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정상인가요? 너 지금 정신이 나간 거야? 나는 60이 넘은 할머니야.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님은 제게 가장 아름다운 여자예요. 그만해. 제발 그만하라고. 저는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는 3년 동안 어머님만 생각했어요.
수진이와 있을 때도 일할 때도 잠잘 때도 항상 어머님이었어요. 너 정말 악마구나.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우리 딸을 그렇게 이용했다는 거예요? 어머님 화내지 마세요. 결과적으로 좋은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잖아요. 미친 소리 하지 마. 나는 절대 너와. 절대. 5번째 충격 스토킹의 시작. 그날 이후 민호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매일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제가 외출하면 따라다녔어요. 시장에 가면 나타나고, 병원에 가면 또 나타나고, 어머님 우연이네요. 우연이 아니라 고의였어요. 제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는 거였죠. 그리고 집에는 매일 꽃다발이 배달되었어요. 카드에는 항상 같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죠. 사랑하는 어머님께 하루빨리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마이너스 민호. 저는 꽃다발을 받을 때마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 와 있었죠. 6번째 충격 딸의 고통. 가장 힘든 건 딸 수진이의 모습이었어요. 수진이는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밤에는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죠. 엄마.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니야, 수진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럼 왜 오빠가? 왜 나를 그렇게 이용한 거야? 할 말이 없었어요.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엄마 나 회사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갈까? 왜? 오빠가 회사 앞에서도 기다리고 있어. 나를 만나려고. 뭐라고? 민호는 수진이까지 괴롭히고 있었어요. 나한테 어머님 설득해달라고 해. 자기 마음을 받아달라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7번째 충격 민호의 위협. 그 다음 주 민호는 더 대담해졌어요. 어머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뭐? 저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수진이에게 해가 갈 수도 있어요. 너 지금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저는 어머님을 가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이 진짜 위험한 사람이구나. 너 만약 우리 딸에게 손이라도 대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럼 어머님이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수진이는 안전할 거예요. 악마였어요. 진짜 악마가 따로 없었어요. 8번째 충격 과거의 진실. 며칠 후 금씨가 다시 연락을 했어요. 그 사진 기억하죠? 제가 좀 더 알아봤는데요. 뭘 알아내셨어요? 그 사건. 정말 끔찍했어요. 남편이 부인을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아들은 그 현장을 다 봤다고 해요. 아들이? 네, 당시 중학생이었던 아들이 어머니가 맞아 죽는 걸 다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아들이 김민호라는 이름이었나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가요? 그 아이가 아버지를 찾겠다고 했대요. 복수하겠다고.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설마 민호가 복수를 위해 우리 가족에게 접근한 건 아니겠죠? 9번째 충격 민호의 진짜 정체.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민호에게 물어봤어요. 민호야, 너 혹시 어머니를 잃은 적이 있니?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 네, 있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죽였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고 있어요. 아버지를. 복수하려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민호가 우리 가족에게 접근한 진짜 이유를. 혹시 내 아버지가 어머님의 남편이에요. 어머님의 돌아가신 남편 말이에요. 저는 기절할 뻔했어요. 10번째 충격 복수의 시작.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제 아버지는 제 어머니를 버리고 어머님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제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죽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야.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증거가 있어요. 민호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 제 남편과 한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 여자가 제 어머니예요. 그리고 이 남자가 사진 속 남자는 분명히 제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이럴 수가.
이제 아시겠죠? 저는 복수하러 온 거예요. 복수? 제 어머니의 원수를 갚으려고요. 아버지는 이미 죽었으니 그의 가족이 대신 갚아야죠.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그래서 우리 딸을 이용한 거야? 처음엔 그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을 보는 순간 계획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다고? 복수보다는 어머님을 갖고 싶어졌어요. 정말 끔찍한 고백이었어요. 진실은 더 복잡했다. 민호야,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내 남편에 대해. 내가 모르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복수할 권리는 없어. 권리요? 제 어머니가 죽었는데 권리가 없다고요? 너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안타까운 일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딸의 인생을 망가뜨릴 권리는 없다고. 민호는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죠. 어머님,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뭐, 저는 이 집도 어머님도 모든 걸 다 가질 거예요. 그게 제 어머니에 대한 진짜 복수니까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민호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단순한 사랑 고백이 아니었어요.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였던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2부의 마지막 반전. 그날 밤 수진이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엄마, 나 오빠 휴대폰에서 이상한 걸 봤어. 뭘? 우리 집 내부 사진들. 그리고 엄마 일상 사진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 뭐라고? 심지어 엄마가 잠들어 있는 사진도 있었어.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민호가 저를 몰래 찍은 거였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어. 뭐? 오빠 휴대폰에 계획 완료까지 D-30이라는 메모가 있었어. 계획? 뭔가 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 계획의 마지막 날짜가 다음 달이야. 저는 두려워졌어요. 민호가 도대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민호의 가방을 몰래 뒤져봤어요. 수진이가 출근하고 민호가 화장실에 간 사이였죠. 가방 안에서 발견한 것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집 등기부등본 사본, 제 보험증서 복사본, 그리고 제 개인정보가 빼곡히 적힌 수첩이 있었어요. 김땡땡 60세. 남편 사망일 2019년 3월 15일. 보험금 5억 원 수령 완료. 예금 약 8억 원 추정. 부동산 강남구 아파트 시세 12억 원. 약점 딸을 극도로 사랑함. 계획 1단계 완료, 2단계 진행 중.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민호가 제 모든 재산 상황을 조사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 끔찍한 내용이 있었어요. 최종 목표 전 재산 획득. 방법 결혼사고사 상속. 예상 완료일 다음 달 15일.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민호가 저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화장실에서 나온 민호를 보며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연기했어요. 민호야, 차 한잔 할래? 네, 어머님. 민호는 평소처럼 다정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얼마나 가짜인지 알 수 있었죠. 민호야, 혹시 나한테 바라는 게 뭐니? 어머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거짓말이었어요. 그가 바라는 건 제 목숨이었으니까요. 정말 다른 건 없어? 글쎄요. 굳이 말하자면 어머님이 저를 완전히 믿어주셨으면 해요. 믿는다는 게 어머님의 모든 걸 저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재산 관리도 모든 결정도. 역시였어요. 제 재산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민호야, 솔직히 말해봐. 너 내 돈이 목적이지?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은 아니면 뭐야? 정말 60 넘은 할머니를 사랑한다는 거야? 어머님은 제게 가장 소중한 그만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저는 수첩을 꺼내 들었어요. 이게 뭐야?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그걸 어떻게. 이제 다 알겠어. 내가 뭘 노리는지. 민호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맞아요. 처음부터 어머님의 재산이 목적이었어요. 그럼 사랑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100% 거짓말은 아니에요.
어머님을 보면서 정말 갖고 싶어졌거든요. 갖고 싶다고. 어머님의 모든 걸요. 돈도 집도 그리고 어머님 자신도. 정말 소름 돋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죽일 계획까지 세운 거야? 죽인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자연스러운 사고로 보이게 하려고요. 미친놈아. 너 정말 사람이야? 민호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 화내지 마세요. 어차피 혼자 사시기 외로우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딸도 편하고 수진이까지 건드릴 생각이야? 수진이는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만 조용히 정리되면 되니까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냉혹한지 알 수 있었죠. 민호야. 내가 말한 내 어머니 이야기, 그것도 거짓말이지? 그건 진짜예요. 정말? 네, 제 어머니는 정말 죽었어요. 하지만 하지만 어머님의 남편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어머님이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요. 그래야 제 말을 더 잘 들으시니까. 너 정말 악마구나. 악마라고 해도 좋아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민호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사랑도 복수도 모두 거짓말이었고, 오직 돈만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어머님 이제 진실을 아시니까 선택하세요. 선택. 첫 번째 조용히 제 계획에 따라주시는 것. 두 번째 끝까지 저항하시는 것. 두 번째를 선택하면 수진이에게도 해가 갈 거예요. 역시 협박이었어요. 너, 우리 딸한테 손 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럼 첫 번째를 선택하세요. 어머님만 조용히 정리되면 수진이는 안전할 거예요. 정리된다는 게 뭐야? 곧 알게 되실 거예요. 민호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어머님 3일 드릴게요. 3일 후에 답을 들려주세요. 만약 거절하면 그럼 수진이부터 시작할 거예요. 민호가 나간 후 저는 즉시 수진이에게 전화했어요. 수진아, 지금 어디야? 회사요, 왜요? 회사에서 절대 혼자 나오지 마. 누군가와 꼭 함께 다녀.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호가 위험해. 뭐가 위험해요? 설명하기 복잡해. 일단 조심해. 그날 저녁 수진이가 집에 와서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엄마, 오빠가 회사에 찾아왔어. 뭐라고? 나한테 엄마를 설득하라고 하더라. 자기 말을 들으라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거절했죠. 그랬더니 그랬더니 나한테 이상한 말을 하더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어머니의 생명뿐이다라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저는 금 씨에게 전화를 걸어 민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금 씨, 김민호라는 사람에 대해 좀 더 알아볼 수 있을까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위험에 처했어요. 금 씨는 지인을 통해 조사를 해줬어요.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죠. 김민호. 이 사람 전과가 있어요. 전과, 사기죄로 2번, 절도죄로 1번. 그리고 그리고 여자 노인을 상대로 한 결혼 사기가 3건이나 있어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럼 나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명을 속였어요. 그리고 그중 2명은 두 명은 의문사했어요. 의문사라고요? 네, 모두 사고사로 처리됐지만 패턴이 비슷해요. 어떤 패턴이요? 모두 60대 이상의 부유한 미망인이었고 김민호와 만난 지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사고가 났어요. 어떤 사고요? 한 명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고 다른 한 명은 가스 누출 사고였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민호가 연쇄살인마였던 거예요. 그런데 왜 잡히지 않았어요? 증거가 없었거든요. 모두 완전 범죄로 처리됐어요. 그럼 저도. 조심하셔야 해요. 이 사람은 정말 위험해요. 저는 즉시 경찰서에 갔어요. 신고하려고 왔습니다. 어떤 신고인가요? 제 사위가 저를 죽이려고 해요.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구체적인 증거가 있나요? 이 수첩을 봐주세요. 경찰은 수첩을 보더니 말했어요. 이것만으로는 단순한 메모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를 죽이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협박을 직접 들으셨나요? 녹음이라도 있으면
증거가 부족했어요. 단순한 메모만으로는 체포할 수 없다는 거였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증거를 더 수집하시고 직접적인 위협을 받으면 즉시 신고하세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민호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가 나타났을 때 녹음기를 준비했죠. 어머님 3일이 다 됐어요. 결정하셨나요? 거절한다. 그럼 수진이가 위험해질 텐데요. 너 경찰에 신고했어. 민호는 웃었어요. 경찰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증거도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도 죽였다는 걸 알고 있어. 그것도 증명할 수 있나요? 정말 뻔뻔했어요.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내일까지 생각해 보세요. 거절한다고 했잖아. 그럼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민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나갔어요. 위기의 순간. 그날 밤 수진이가 늦게 들어왔어요. 엄마 나 오빠한테서 이상한 문자 받았어. 뭐라고? 내일 어머님께 작별 인사를 하라고.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민호가 내일 행동에 옮길 거라는 뜻이었어요. 수진아, 우리 당장 여기서 나가자. 어디로요? 어디든 좋아. 일단 이 집을 떠나자.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현관문에서 도어락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머님 집에 계시죠? 저와 수진이는 얼싸안고 떨었어요. 어머님 마지막 인사하러 왔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어머님 어디 계세요? 마지막 인사하러 왔는데 민호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어요. 저와 수진이는 안방에서 숨죽이며 문을 꽉 잡고 있었죠. 엄마. 어떡하지?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쉿. 소리내지 마. 저는 휴대폰으로 조용히 112에 신고했어요. 여보세요. 지금 집에 침입자가 들어와서. 하지만 민호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계시는 거 알고 있어요. 문 열어주세요. 첫 번째 대결 심리전. 민호야. 나가. 경찰을 불렀어. 경찰이 와도 늦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냥 어머님께 인사하러 온 사위일 뿐이에요. 민호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어머님 문 열지 않으시면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때 민호가 무언가를 문틈으로 밀어 넣었어요. 가스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가스야.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어머님 5분 안에 문 열지 않으시면 정말 위험해질 거예요. 저는 깨달았어요. 민호가 가스를 이용해서 저희를 기절시키려 한다는 걸. 수진아, 창문 열어. 하지만 안방 창문은 잠겨 있었고 열쇠는 거실에 있었어요. 두 번째 대결 물리적 대항. 가스 냄새가 점점 진해졌어요. 저희는 숨이 막혀오기 시작했죠. 엄마. 어지러워. 수진이가 쓰러질 뻔했어요. 안 돼. 정신 차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민호야. 문 열어줄게. 현명한 선택이에요, 어머님. 문을 열자 민호가 마스크를 쓰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손에는 작은 가스통이 들려 있었죠. 어머님 이제 조용히 따라와 주세요. 어디로? 차로요. 드라이브를 좀 하죠. 저는 알았어요. 차에 타면 끝이라는 걸. 민호야. 가기 전에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될까? 빨리요. 화장실에 들어간 저는 미리 준비해둔 호신용 스프레이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죠. 3분 후에 베란다 쪽으로 도망쳐. 화장실에서 나온 저는 민호에게 말했어요. 민호야, 마지막으로 물 한 잔만 마시고 갈게. 빨리요. 부엌으로 가면서 저는 식칼을 몰래 집어들었어요. 어머님 이제 정말 가야 해요. 잠깐만. 수진이한테 인사라도 하고. 필요 없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저는 갑자기 돌아서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민호의 얼굴에 뿌렸어요. 악, 민호가 눈을 감고 비틀거렸어요. 수진아, 지금 도망쳐. 수진이는 베란다로 뛰어갔고 저는 민호를 향해 식칼을 들었어요. 어머님. 이런 짓을 하시면 더 아플 거예요. 민호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저에게 다가왔어요. 가까이 오지 마. 찌를 거야. 그러실 수 없을 거예요. 사람을 죽여본 적 없으시잖아요. 민호가 맞았어요. 저는 사람을 해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경찰이 들어왔어요. 경찰이다.
손들어. 수진이가 신고했구나. 저는 안도했어요. 민호는 체포됐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어머님, 저는 그냥 어머님을 사랑해서 온 거예요. 살인 계획이라는 건 단순한 상상이었어요. 민호는 끝까지 발뺌했어요. 검사는 말했어요. 물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수첩의 내용만으로는 살인 예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워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토킹과 주거 침입 정도로만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가벼운 처벌이었어요.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금 씨와 함께 민호의 과거를 더 깊이 조사했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민호가 이전에 사귀었던 여자들 중 3명이 의문사했고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다는 걸 확인했어요. 이걸 경찰에 제출하면 재수사가 가능할까요?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더 필요해요. 저는 위험한 계획을 세웠어요. 면회를 신청해서 민호를 직접 만나기로 한 거죠. 어머님, 왜 오셨어요? 너와 마지막 대화를 하고 싶어서. 무슨 대화요? 솔직히 말해봐. 다른 여자들도 죽였지? 민호는 웃었어요. 증명할 수 있나요? 너 지금 녹음되고 있어.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녹음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을 거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있었어요. 민호야. 내 진짜 어머니가 누군지 알고 있어. 순간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내 어머니. 살아계셔. 거짓말이에요. 아니야. 금씨가 확인했어. 내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셔. 민호는 당황했어요. 그럴 리가. 분명히 죽었다고. 누가 그렇게 말했는데? 보육원에서. 저는 진실을 말했어요. 민호야, 너는 거짓말로 키워진 거야. 내 어머니는 정신병 때문에 널 키울 수 없어서 보육원에 맡긴 거였어. 죽은 게 아니라 그럼 제가 지금까지 복수라고 생각했던 게 모두 헛된 거였어. 민호는 그제야 무너졌어요. 그럼 제가 죽인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드디어 인정하는구나. 저는 몰래 녹음하고 있었어요. 진짜로요. 제가 정말 바보였네요. 민호는 울기 시작했어요. 3명을 죽였어요. 모두 어머님처럼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었어요. 왜? 돈 때문이었어요. 복수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냥 돈이 필요했어요. 어떻게 죽였는데? 첫 번째는 계단에서 밀었어요. 두 번째는 가스 누출로 위장했고, 세 번째는 수면제를 먹여서. 모든 자백이 녹음됐어요. 민호야. 너는 정말 끔찍한 사람이야.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녹음 파일을 경찰에 제출한 후 민호는 재수사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살인죄로 기소됐죠. 법정에서 민호는 모든 죄를 인정했어요. 피고인 김민호는 살인죄 3건, 살인미수 1건, 사기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졌을 때 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판결 후 저는 민호의 진짜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님, 민호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노인정신병원에 계신 그분은 이미 알츠하이머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민호, 내 아들? 네. 저는 그분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잘못 키운 건가요? 아니에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은 계속 우셨어요. 제가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가 함께 있었다면, 그 모든 일이 끝난 후 저와 수진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응, 다 끝났어.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용감해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수진이는 새로운 회사로 이직했고 저는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였죠. 교훈과 깨달음. 이 모든 일을 겪으며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첫째, 너무 완벽한 사람은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 둘째, 직감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 셋째, 위험할 때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소중함. 엄마 앞으로는 더 조심해요. 그래, 그리고 수진아. 네?
엄마가 너무 사랑해.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그 끔찍한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 모녀의 유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1년 후, 민호는 감옥에서 복역 중이고 저희는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되찾았어요. 가끔 민호의 진짜 어머니를 찾아뵙곤 해요. 그분도 이제는 많이 안정을 찾으셨어요.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때로는 운명이 참 잔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운명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이 글을 읽는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어요. 주변에 너무 완벽한 사람이 나타나면 한 번은 의심해 보세요.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저희 가족은 이제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민호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다른 가족을 해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경각심을 갖고 살아갈 예정이에요.